안녕하세요. 잘생긴 이민남입니다. 이제 오늘부터는 모스 2016 마스터 가정을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 12월부로 2010 버전은 시험 과정이 아예 없어지기 때문에 이제 모스 마스터를 준비하신다고 하면 2016을 준비하셔야 됩니다. 2013 버전도 있지만 2013 버전은 조금 형식이 틀려서 사람들이 시험을 많이 보지는 않더라고요. 응시를 많이 하지 않고 2013은 YBM에서도 좀 뭐 이렇게 뭐 진행을 하거나 이런 것들은 별로 없어서 2016으로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마스터 과정을 공부해 볼 텐데 순서는 PPT, 엑셀, 액세스, 워드 순으로 해서 YBM에서 출시된 스텝업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거기에 있는 실전 모의고사를 같이 풀어보면서 연습하는 그런 가정의 영상들을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전 모의고사는 3회까지 있고요. 오늘은 실전 모의고사 1회의 문제를 같이 풀어보면서 저도 찾아보면서 이렇게 하는 과정들을 영상으로 올려놓으면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실 때 좀 수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냥 제 바람이 이거죠. 그냥 이 영상만 봤더니 시험에 합격했어. 이 영상만 보니까 그냥 시험 되던데? 합격이던데? 이런 공부를 하지 않아도 합격할 수 있는 그런 영상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튼 실전 모의고사 1회를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요, 제가 예제 파일을 여기에 올려놨습니다. 잘생긴 이민한 블로그에 올려놨어요. 일단 한번 들어가셔서 제가 들어가서 받는 것까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잘생긴 이민한 블로그에 들어가시면 아이고 카테고리에요. 순서대로 올라오지만 카테고리에 모스 마스터 2016이라고 되어 있죠. 파워포인트 2016 이제 순서대로 영상이 만들어지면 밑으로 카테고리를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파워포인트 2010을 누르시면 그전에는 기본학습 이런 부분들을 하나하나 다 설명할까 했는데요. 그것보다는 모의고사를 그냥 푸는 영상만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파워포인트 실전 모의고사 들어가면 여기 실전 모의고사 1의 예제 파일이라고 있죠. 이 파일을 받으시면 됩니다. 이 파일을 바탕화면에 저장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다운로드를 하시고 시간이 좀 걸리죠? 바탕화면에 받으세요. 어차피 우리는 이거를 연습을 하면 한 번 연습하면 끝이니까 지워버리고 다음번에 또 한번 열어보시면 되니까요. 저장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압축을 푸셔야죠. 압축에 암호를 해놓을 거 그랬나요? 잘생긴 이민암으로. 이거는 생각해 봐야겠는데요. 바탕화면에 저장을 했는데 어디로 갔죠? 여기 있네요. 실전 모의고사. 바탕화면에서 압축을 풉니다. 다음번에 압축의 암호는 잘생긴 이민함 만만세로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압축 푼 영상을 보면요. 여기 압축이 풀렸죠? 그래서 얘를 열어보시면 우리가 풀 문제들이 있고요. 정답이 있습니다. 완성이라는 게 정답이겠죠? 자, 그러면 어떻게 문제를 보시냐면 여기에 어, 여기 시점 모의고사 이건 구글 드라이브 문서 파일이거든요. 이거를 받아서 복사를 하시거나 아니면 여기 더보기를 눌러 보시면 문제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핸드폰으로 보시거나 아니면 프린트를 하셔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있는 실전 모의고사 프로젝트를 기준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를 띄워놓고 저는 옆에 패드에다가 문제를 띄워놓고 여기서 문제만 푸는 과정을 연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2010이랑 2016이랑 같이 띄워져 있어가지고 2016이 파워포인트 버전은 아닌데 2016은 아닌데 거의 똑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불러와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다른 프레젠테이션 열기 1번 문제를 보면요. 프로젝트 1이 일단은 필요하잖아요. 그쵸? 그러면 내 PC에서 바탕화면에 압축을 풀었잖아요. 그쵸? 바탕화면에 실전 모의고사 1에 프로젝트 1번 문제를 열어 놓으시고요. 잠깐 제 설명을 들어보세요. 일단은 2010이랑 지금 우리가 하는 2016이랑 차이점은요. 모스 2016의 차이점은 일단은 버전이 틀립니다. 버전이 다르고요. 그 다음에 문제 형식이 조금 틀려졌어요. 2010은 그냥 문제를 푸는 거였다면 한 문제씩 문제를 푸는 거였다면요. 2016은 프로젝트를 완성하는 겁니다. 프로젝트를 완성하는 거예요. 완성해서 하나의 파일을 저장하는 것이 점수화돼서 합격 여부가 결정돼요. 그래서 프로젝트별로 한 7문제 정도 나오고 그 안에 여러 가지 유형의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 문제를 푸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제를 보면 실전 모의고사 1회라고 해서 프로젝트 1, 준비 파일 프로젝트 1 PPTX를 가지고 문제를 풀자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지금 문제를 열었습니다. 그렇죠? 문제를 열고 여러분은 교육연수원에서 홍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홍보용 프리젠테이션에 대해 슬라이드 디자인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그 상황이 요거예요. 프로젝트 1번을 우리가 작업 1번부터 8번까지 문제를 풀어주면 되시는데 문제대로만 하시면 돼요. 문제대로 하시면 이 모스의 문제를 보니까 우리가 여기에 사용된 메뉴들을 사용할 수 있고 그 메뉴를 가지고 응용을 해서 여러분들이 다른 프로젝트를 만들 때, PPT를 만들 때, 발표 자료를 만들 때 사용할 수 있게끔 연습을 시키는 과정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부분이 시험으로 해서 자격증을 나와야 되니까 판단하는 점수를 만드는 거고요. 여기에 사용되는 문제들을 다 다룰 수 있다면, 그리고 우리가 여기 있는 메뉴들을 사용할 수 있다면 우리는 이제 파워포인트를 그냥 잘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런 기능들을 사용을 해서 이렇게 프로젝트를 만들면 되지 라고 하는 것이 이 모스 이 시험의 의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하나 그냥 2016이라는 버전의 오피스를 배운다는 생각으로 하나씩 살펴보면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왕이면 공부도 하고 그 다음에 자격증도 따고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작업 1번, 슬라이드 2번에서 그러면 모스는요, 일단은 문제대로 하시면 돼요. 슬라이드 2번으로 가는 게 순서입니다. 슬라이드 2번에서 본문 텍스트의 간격을 매우 넓게 5포인트로 변경하고 단락D 간격을 12포인트로 적용합니다. 라고 했어요. 그러면요, 우리가 이 슬라이드에서 여기에 들어가는 부분은 제목입니다. 제목. 각각의 슬라이드마다 이렇게 제목들이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제목을 선택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본문 텍스트의 간격이라고 했으니까 그럼 본문 텍스트를 선택을 하셔야 돼요.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얘는요. 본문이에요. 본문인데 글머리 기호가 적용이 되고 그 다음에 텍스트가 막 써져 있는 텍스트입니다. 그러면 선택을 하고요. 홈 탭에 보시면 여기 글꼴이라는 부분이 있잖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여기에 문자 간격을 매우 넓게로 바꾸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매우 넓게 5포인트. 그러면 우리가 여기 글꼴에 자세히 보기 버튼을 눌러주시면요. 이거 워드랑도 비슷한데 자세히 보기 버튼을 눌러주시면 여기 글꼴이 나오고 그 다음에 여기는 없잖아요. 여기 옵션으로 이 문자 간격 탭으로 들어가 보시면 여기에 뭐가 있어요? 여기 간격을 매우 넓게로 바꾸시고
포인트가 어떻게 돼 있어요? 5포인트로 변경하라고 했죠. 문제대로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5포인트로 바꾸고요. 그죠? 자, 그 다음에요. 여기서는 글꼴만 하니까 어떻게 변했어요? 컨트롤 Z 눌러볼까요? 이렇게 해서 글자가 텍스트의 간격을 원래는 이렇게 돼 있었는데요. 어떻게 됐나요? 이렇게 5포인트 식으로 넓게 표시가 됐잖아요. 그쵸? 그 다음에 우리는 뭐 해야 돼요? 문제. 단락 D 간격을 12포인트라고 했잖아요. 우리가 지금 선택한 메뉴는 글꼴 메뉴고 여기 뒤에 단락이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그쵸? 그러면 단락의 자세히 보기 버튼을 눌러서 또 여기서 이제 맞춰줘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단락 D 간격을 12포인트. 그럼 단락 D 간격을 12포인트로 바꿔서 확인을 눌러볼게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 한 단락을 기준으로 엔터를 기준으로 이렇게 단락 D의 간격을 15포인트만큼 이렇게 띄워주는 문제가 작업 1번 문제였어요. 그쵸? 그래서 글꼴과 단락을 설정을 해주고 여기서 2010 문제에서는 다음 버튼을 눌러서 넘어갔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2016은요. 이 프로젝트 하나를 완성하는 거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요. 계속 뭐 저장을 한번 누르시거나 아니면 작업 2로 바로 넘어가시면 되세요. 자, 슬라이드 3번이요. 작업 2번을 보겠습니다. 슬라이드 3에서 얘는 제목이라고 했고요. 그쵸? 스마트 아트 그래픽. 스마트 아트라는 거는 이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스마트 아트는 도형 안에 그림과 글씨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거는 뭐 누가 만들어 주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입력만 하시면 컴퓨터가 이 도형들을 불러와서 이쁘게 꾸며주는 게 스마트 아트입니다. 자, 스마트 아트 그래픽 스타일을 미세 효과와 색상을 색상형, 범위, 강조색 3 또는 4로 변경합니다. 그럼 일단은 컴퓨터한테는요, 스마트 아트를 선택하는 게 순서입니다. 이렇게 전체를 선택하시면 뭐가 생기냐면요, 위에 숨겨진 메뉴가 생겨요. 딴 데를 선택하면 안 생기지만 이 스마트 아트. 스마트 아트인지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들이 딱 보면 아십니다. 딱 보면요, 도형이랑 같이 돼 있는 게 스마트 아트예요. 그리고 얘를 선택해 보시면 여기 있는 부분에 왼쪽에 삼각형 같은 게 나오고요. 이 부분에 텍스트를 입력하십시오. 연속 그림 목록형이야. 이렇게 설명이 나와 있는 게 스마트 아트예요. 그러면 전체를 선택한 다음에 어떻게 해요? 그래픽 효과. 여기 숨겨진 메뉴 디자인이랑 서식이 있잖아요. 디자인에 보시면 여기 보시면요. 그래픽의 스타일을 미세 효과, 색상형, 범위 3, 강조 3. 그러면 여기서요. 색상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색상형 범위 강조 3, 강조 4 요거죠? 얘로 바뀌고요. 그 다음에 미세 효과라고 있는데 미세 효과 여기 미세 효과와 색상을 색상형 범위 강조색 3 또는 4 그러면 순서대로 한다고 하면 여기 디자인에 들어와서요. 스마트 아트 스타일에서 찾아주시는 거예요. 미세 효과를 찾아주시고 그 다음에 색 변경에서 색상형을 색상형 범위 강조사 또는 5 3, 4죠? 얘죠? 3, 4 그럼 얘로 선택을 하면 작업 2 문제도 해결이 되는 거죠. 간단하죠? 자, 3번 작업 3번이요. 슬라이드 4에 있는 모든 조직도 도형을 그룹으로 묶습니다. 그러면 일단은 슬라이드 4번으로 오는 게 순서고요. 모든 조직도가 얘잖아요. 그쵸? 그러면 여기 밑에 있는 조직도를 선택을 하되 얘를요 이렇게 Shift를 눌러서 하나하나 선택할 수 있지만 얘는요 이렇게 선택하시면 돼요. 커서를 기준으로 전체 다 포함하게끔 드래그를 해주십니다. 그러면 이 선이랑 이것들이 전부 다 선택이 돼요. 다시요? 어떻게 해요? 이 부분이 잘 안 되는데 착한 마음으로 이렇게 선택을 하셔서 전체를 다 포함되게 선택을 해보세요. 정확하게 할 필요 없어요. 그냥 그런데 보세요. 포함이 안 되면 얘네들은 선택이 안 됩니다. 이렇게 다 둘러싸게 드래그를 해주셔야 돼요. 드래그를 하신 다음에 그룹을 묶는다고 했으니까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딱 눌러보시면요. 여기 그룹하라고 있죠?
컨트롤 G를 누르셔도 됩니다. 그래서 그룹을 하면 이게 우리가 하나하나 그렸지만 선도 하나하나 그렸지만 이렇게 하나의 도형으로 만들어지는 게 그룹화예요. 그러면 그룹화를 해제하려고 하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선택하시고 다시 눌러서 그룹화를 그룹 해제로 만들어 주시면 되겠죠? 그쵸? 간단하죠? 자, 얘를 선택을 하시고 그리기 도구에 보시면 여기 그리기 도구 선택을 하면 이 서식이 안 생기지만 얘를 선택을 하면 숨겨진 메뉴가 생기잖아요. 그쵸? 그런데 이제 여기 많이 쓰는 부분에 많이 쓰는 홈에 보시면 여기 정렬이란 그리기라는 부분에요. 정렬을 눌러보시면 여기에도 그룹이 있네요. 그렇지만 여기에 있는 메뉴는 잘 찾아서 하지 않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면 그룹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룹화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슬라이드 3번도 해결됐고요. 4번, 작업 4번, 슬라이드 5번에서 슬라이드가 나타나고 자동으로 2초 이후에 바로 비디오가 시작하도록 설정하시오. 그럼 일단은 우리가 해야 될 건 뭐요? 슬라이드 5번으로 가서요. 자, 슬라이드가 나타나고 자동으로 2초 이후에 바로 비디오가 시작된대요. 그러면 슬라이드 5번으로 일단 오시고요. 그쵸? 그 다음에 이 비디오 개체를 일단은 선택을 하는 겁니다. 왜요? 내가 이 슬라이드가 열렸을 때 비디오가 실행이 돼야 되잖아요. 그쵸? 2초 후에. 그러면 애니메이션 탭에서 애니메이션 그룹에 여기 보겠습니다. 미디어에 보시면 여기 실행이라고 있죠? 지금 나는 이 개체를 선택을 했으면 이 동영상을 선택을 했어요. 선택한 상태에서 이 미디어를 실행해줘 라고 해서 애니메이션을 걸어줘요. 근데 이 애니메이션을 걸 때 효과들을 줘야 되잖아요. 어떻게 해요? 애니메이션이 이 슬라이드가 나타났을 때 어떻게 해요? 2초 이후에 바로 비디오가 시작되는 거니까 어떻게 하면 돼요? 여기 애니메이션에 실행을 주고 자, 여기 타이밍에 보시면 시작을 이전 효과 다음에로 선택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재생 시간을 2초로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무슨 얘기예요? 내가 지금 이 애니메이션을 선택을 했을 때 이 슬라이드가 4번에서 5번 슬라이드가 되면요. 이전 효과 다음에 이 슬라이드가 나타나면 우리는 2초의 지연 시간을 두고요. 2초의 지연 시간을 두고 연수원 현황이 나타나고 이 미디어가 2초 이후에 재생이 된다는 얘기잖아요. 한번 볼까요? 슬라이드 4번에서 슬라이드 쇼를 했습니다. 한 칸 넘겼어요. 그러면 1초, 2초 다음에 이 동영상이 실행이 됩니다. 이해되시죠? 그 부분을 묻는 문제고 작업 5번이요. 5번 문제. 위치 PPTX의 슬라이드 2를 슬라이드 5에 추가합니다. 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럼 우리는 지금 다른 슬라이드를 갖고 오셔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슬라이드 5에 5 뒤에 추가한다고 했으니까 슬라이드 5를 선택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는 여기 홈 탭으로 가서요. 슬라이드 그룹에서 새 슬라이드를 눌러서요. 그 다음에 여기 슬라이드 다시 사용이라는 기능이 있죠. 왜냐하면 우리는 갖고 와야 되잖아요. 위치라는 pptx 파일을 찾아 가지고 와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겁니다. 파일에서 열으시면 안 돼요. 열으셔서 복사해서 붙이시면 안 됩니다. 이거는 하나의 프로그램 형식으로 문제가 나와 있기 때문에 여기 안에서 메뉴를 사용해서 다 이용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슬라이드 다시 사용을 누르시고 자, 우리는 어떻게 해요? 찾아보기를 눌러야죠. 그쵸? 뭘 갖고 와야 되냐면 여기 바탕화면에 여러분들은 아마 문서 폴더 안에 있을 거예요. 실전 모의고사 1회에 보시면 위치라는 파일을 선택하셔야죠. 그쵸? 위치라는 파워포인트 파일을 선택하시고 열기를 눌러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여기서 슬라이드가 나오잖아요. 그쵸? 그러면 무슨 몇 번째 슬라이드? 슬라이드 2번. 여기에 표시가 되고요.
슬라이드 2번을 선택한 다음에 어떻게 하면 될까요? 선택하니까 어떻게 돼요? 여기에 입력이 됐잖아요. 그쵸? 우리는 새 슬라이드에서 슬라이드 사용을 누르셔서 그쵸? 그 다음에 여기에 찾아보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새로운 슬라이드를 슬라이드 두 번째 슬라이드를 다섯 번째 슬라이드 다음에 여기 본원 찾아오시는 길이라는 슬라이드가 여기 자동으로 뿅 들어갔잖아요. 그쵸? 만일에 내가 강북연수원 찾아오는 길을 또 선택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 밑으로 강북연수원 슬라이드가 숑 삽입이 되잖아요. 그쵸? 그러면 이렇게 삽입을 한 상태에서 슬라이드 사용은 끝이고요. 자, 아까 7번은 제가 잘못 넣었으니까 7번을 일단 지우겠습니다. 그러면 5번 슬라이드 다음에 위치 슬라이드의 두 번째 슬라이드가 이렇게 삽입이 되는 거예요. 2010에서는 이런 문제가 없었는데 2016에 새롭게 사용되는 문제 같아요. 새 슬라이드 사용을 눌러서 그 다음 슬라이드에 입력을 해주시는. 자, 그 다음에요. 6번 보겠습니다. 슬라이드 6번 슬라이드에 그러면 6번으로 일단 가시는 게 순서예요. 그쵸? 오른쪽 위치에 오른쪽에 위치 JPG 그림 파일을 추가하고 그림 테두리를 3pt로 3포인트로 설정합니다. 그럼 그림을 갖고 와야 되잖아요. 그쵸? 그럼 어떻게 하시면 돼요? 여기 슬라이드 6번의 오른쪽에 있는 그림 이미지를 선택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그림 이미지를 선택을 하시면 우리가 갖고 올 수가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은 문서 폴더 안에 있을 텐데 우리는 지금 바탕화면에 여기 실전 모의고사 1 압축 푼데 있잖아요. 그럼 여기 들어가서 위치라는 그림 파일을 삽입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위치에 위치라는 이미지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여기에 그림 테두리를 3포인트로 설정하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럼 우리는 여기서 어떻게 하면 될까요? 자, 얘를 선택을 하시고 서식 메뉴에 들어가서요. 여기 그림 스타일을 한번 그림 테두리라고 있네요. 그렇죠? 여기 서식에 보시니까 그림 테두리를 어떻게 해요? 두께를 3포인트로 바꿔주시는 거예요. 자, 컴퓨터는요, 내가 이 개체를 선택을 하면 그 개체에 해당하는 메뉴가 생겨요.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는 어쩌고 저쩌고 할 수 있는데 그림 스타일을 이렇게 불러와도 되지만 여러분들이 작업을 하실 때는요, 이렇게 아무거나 여러분들이 마음에 드시는 스타일을 적용을 해주시면 되는데 문제를 푸실 때는요, 어떻게 해야 돼요? 문제대로 풀어야 되니까 여기에 있는 그림 테두리에 들어와서 두께를 3포인트로 바꿔주시는 게 이 문제죠. 그래서 그림 테두리를 3포인트로 설정을 하면 또 작업 6번 문제가 해결이 되고 작업 7번은요. 프리젠테이션에 있는 미디어 파일들을 프리젠테이션 품질로 압축합니다. 라고 돼 있죠. 그러면요. 얘는요. 어떤 슬라이드에서 하는 게 아니라 미디어 파일들을 프리젠테이션 품질로 압축을 해야 되니까 파일에 들어가 보시면요. 여기 정보에 보시면 정보라는 메뉴에 보시면 여기 미디어 압축이라고 있습니다. 미디어 압축, 호환성 최적화, 미디어 압축, 그럼 미디어 압축을 눌러보시면요. 어떻게 해요? 문제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프리젠테이션 품질로 압축하시오 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 있는 프리젠테이션 품질로 압축을 눌러주시면 되겠죠? 그러면 자동으로 컴퓨터가 처리가 되고 그 동영상이 자그맣게 압축이 됐나 봐요. 네, 닫기. 그러면 얘는 끝나는 거잖아요. 문제대로만 풀어주시면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 미디어 파일들을 프리젠테이션 압축을 어디서 해? 라고 하는 게 문제죠. 그쵸? 애니메이션, 슬라이드 쇼 이런 데 있는 게 아니라 파일에 정보에 보시면 미디어 압축에 보시면 여기 프리젠테이션 품질이라는 메뉴가 있으니까 이거는 이 메뉴를 찾아오는 게 일입니다. 그쵸? 이 메뉴가 여기 정보 안에 있어 라는 걸 아는 게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방법이네요. 자, 작업 8번. 슬라이드 크기를 너비 7인치, 17.78cm, 높이 10인치로 변경하고
콘텐츠에 맞게 적당히 조정합니다. 라고 되어 있죠. 얘도요, 디자인이라는 메뉴에 가보시면, 여기 이 서식들, 테마들을 적용할 수 있지만, 지금 우리가 하고 싶은 건 이 슬라이드 크기를 바꾸고 싶은 거잖아요. 그렇죠? 슬라이드 크기를 눌러서 사용자 지정 슬라이드 크기로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적용을 해주시면 돼요. 너비 17.78 높이 센티미터로 되어 있죠. 그 다음에 높이는요 25.4 cm. 그 다음에 확인. 그 다음에 여기요 어떻게 해요? 컨텐츠에 맞게 적당히 조절하라고 했으니까 최대화를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맞춤 확인을 누르시는 거예요. 입력을 하시고 여기 최대화로 하면 안 되고 맞춤 확인으로 적당한 크기로 조정을 하라고 했으니까 맞춤 확인을 누르시는 겁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슬라이드가 이렇게 뿅 바뀌어 버렸네요. 그렇죠? 왜냐하면 너비가 가로고 높이가 세로잖아요. 그럼 가로의 높이를 너비를 17.78로 만들었고 그 다음에 높이를 25.4cm로 만들었으니까 이 슬라이드가 이렇게 바뀌네요. 그렇죠? 깜짝 놀랐네요. 그러면 우리가 프로젝트 1번 문제를 다 풀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 상태에서 저장을 누르시고 시험 문제에서는 이렇게 저장하는 게 있어요. 그러면 프로젝트 저장을 누르시고요. 넘어가시면 돼요. 아니면 내가 이 문제 중에 작업 1, 2, 3, 4 중에 못 푼 게 있다 라고 하면 체크를 해 놓으시면요. 나중에 마지막으로 넘기기 전에 내가 체크한 부분들을 검토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때 가서 확인을 해보시면 되고 시간이 없으니까 우리는 50분 안에 이 문제들을 다 풀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풀 수 있는 것만 일단 체크하시고 풀어보시고 저장을 하시고 넘어가시면 돼요. 좀 아시겠나요? 그래서 2010 같은 경우에는 한 문제 한 문제를 풀고 그냥 다음 버튼을 눌러서 넘어갔는데 2016 버전은요. 이렇게 하나의 프로젝트를 완성을 해서 이 프로젝트에 8문제를 맞추시는 겁니다. 그러면 그 문제마다 점수가 있어서 점수화돼서 계산이 되겠죠? 그러면 어떻게 해요? 700점 이상이 합격이니까 1000점 중에 700점 이상을 맞으시면 합격을 받을 수가 있겠죠? 그리고 우리는 프로젝트 1번을 작업 1번부터 8번까지 다 맞췄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합격이 아니라 프로젝트 1번을 다 맞추신 거죠. 그래서 이렇게 넘어가시면 되고요. 프로젝트 2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대로만 하시면 돼요. 개요가 여러분은 상사에게 제출할 프리젠테이션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프리젠테이션 전체의 서식을 편집하게 된대요. 자, 작업 1번, 이거는 1번부터 5번까지 문제뿐이 없네요. 추억 테마를 슬라이드 마스터에 적용합니다. 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 우리는요, 디자인에서 테마를 적용을 하면 되는데, 우리는 여기 문제를 보니까 슬라이드 마스터에 적용을 하라고 했잖아요. 이 마스터의 개념을 잘 알고 계셔야 되는데, 마스터는요, 쉽게 설명하면, 여러분들 연애 편지 써보셨나요? 그 꽃편지지 있잖아요. 꽃편지지를 만드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편지지에 글씨를 써가지고 글씨를 잘못 쓰면 지웠다가 할 수 있잖아요. 그렇지만 꽃편지지의 문양들은 우리가 지울 수가 없잖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편지를 쓸 때 종이를 붙이고 색종이를 붙여가지고 또 이쁘게 만들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편지지에 꽃편지지를 만드는 그 양식을 만드는 게 슬라이드 마스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일단은 디자인만 적용해서 되는 게 아니라 얘는 슬라이드 마스터의 추억 테마를 적용을 하라고 했으니까 보기 탭으로 가셔서요. 슬라이드 마스터 보기에 슬라이드 마스터를 클릭을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돼 있어요. 대장 페이지. 저는 이거를 대장 페이지라고 하거든요. 대장 페이지랑 쫄병 페이지.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내가 여기에 대장 페이지에 하트를 달았어요. 그러면 쫄병 페이지에도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편지지 문양을 만든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편지지 문양을 만들어서 이렇게 내가 하트를 왼쪽 밑에 다 달았어요. 그 슬라이드에. 자, 이게 대장 페이지입니다. 대장 페이지는 다 들어가고요. 쫄병 페이지는요. 보세요. 쫄병 페이지에는 내가 여기에 이렇게 쫄병 페이지를 선택하고 달았어요. 그럼 이 쫄병 페이지에만 들어가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자, 그리고 편지지 문양이라는 의미가 뭐냐면 마스터 보기 닫기를 눌러봤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내가 한 거 없이
얘가 다 들어가 있어요. 그쵸? 도형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거는 문양으로 박혀 있는 거예요. 문양으로 박혀 있는 거고, 내가 여기에 도형을, 하트 도형을 이렇게 집어넣을 수 있잖아요. 똑같은 하트 도형이지만 얘는요, 이 종이에 편지지 문양, 꽃편지지처럼 박혀 있는 거고, 얘는요, 우리가 집어넣은 겁니다. 그래서 슬라이드 마스터 작업은요, 이 편지지 문양을 만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얘도요, 효용 페이지에 넣은 거는 선택도 되지도 않고 지워지지도 않죠. 그렇지만 우리가 여기에 도형으로 집어넣은 얘는요, 얘는 이렇게 지울 수도 있고 크기도 조절할 수가 있잖아요. 이게 슬라이드 마스터예요. 슬라이드 마스터 기능은 조금 고급 기능인데 여하튼 이렇게 나왔으니까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슬라이드 마스터를 열어 놓으시고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제 테마를 적용하면 되겠죠, 그쵸? 그러면 여기 슬라이드 마스터의 보기에 테마라고 나와 있네요, 그쵸? 그럼 테마를 눌러서 추억을 찾으시면 되겠죠? 기억, 니은, 순으로 되어 있나요? 그래서 추억이라는 테마를 여기 있네요. 기억, 니은으로 되어 있지는 않는 것 같아요. 티읕. 기억, 니은으로 되어 있네요. 그래서 추억이라는 테마를 적용을 해주시는 겁니다. 그러면 전체 슬라이드에 다 추억이라는 테마가 적용이 됐겠죠? 마스터 보기 닫기. 여기서 바로 여기 있는 슬라이드를 선택하셔서 작업을 하시면 안 돼요. 마스터 보기 닫기를 누르셔야지만 작업 1번이 해결이 된 거예요. 모든 슬라이드 전환 2번 보겠습니다. 모든 슬라이드 전환 기간을 3초로 설정한다고 했죠? 그러면 우리는 문제에 전환이라는 문제가 나왔잖아요. 그러면 전환이라는 메뉴에 가서 자, 모든 슬라이드의 전환 기간을 3초로 설정한다고 했죠? 얘는요, 다음 시간 후가 아니라 여기 기간을요, 3초로 바꿔주는 거예요. 여기 있는 기간을 문제에 보니까 모든 슬라이드의 전환 기간을 3초로 설정한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거는요. 내가 이 기간을 자, 이거는요. 어떤 거냐면 이 슬라이드의 이 전환에서요. 슬라이드의 효과를 주잖아요. 내가 여기 뭐 실선무늬 효과를 준다고 하면 내가 실선무늬로 바꾸는 시간을 3초로 만들어 준다는 얘기입니다. 지금은요, 우리는 1초로 돼 있잖아요. 그쵸? 지금 우리가 처음에 한 거는 1초로 돼 있잖아요. 얘는 3초로 바꿨지만, 그쵸? 그러니까 내가 이 슬라이드가 전환 효과가 적용이 될 때, 3초로 바뀔 수 있도록, 전환이 되도록, 이거는요, 보세요. 이 전환은 그 전환마다 시간들이 다 틀리잖아요. 그쵸? 그래서 우리는 이 실선무늬 전환 효과를 3초가 적용이 되도록 3초로 바꿔주시되 주의할 점은요. 모두 적용을 꼭 눌러주셔야 돼요. 그래야지 이 종이마다 전환이 될 때마다 전부 다 3초가 실선무늬로 적용이 돼서 적용이 되겠죠. 자, 그러면 계속해서 작업 3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슬라이드 1에 기본 그라데이션 채우기 배경 서식을 설정합니다. 라고 되어 있죠? 그럼 일단 우리는 슬라이드 1번으로 왔고요. 그쵸? 배경 서식은요. 여기 디자인에 있습니다. 우리 아까 슬라이드 크기 한 부분에 배경 서식을 눌러보시면 이렇게 메뉴가 새로 생겨요. 2010에서는 이런 부분이 안 생기는데 2013이나 2016에는 이런 메뉴들이 생겼어요. 그래서 차트랑 다른 메뉴들이 조금 틀리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문제대로만 하시면 돼요. 기본 그라데이션 채우기 배경 서식을 설정합니다. 그러면 그라데이션 채우기를 딱 눌러주시면요. 여기에 설정되어 있는 부분이 뿅 적용이 됩니다. 여기서는요. 모두 적용을 누르시면 안 돼요. 다른 설정을 바꾸지 마시고 모두 적용을 누르시면 어떻게 돼요? 슬라이드 전체가 바뀌겠지만 이렇게 제목에만 바꾸려면 이렇게만 적용을 해 놓으시고 닫으시면 되겠죠? 그러면 3번 문제가 끝나고요. 자, 4번이요. 슬라이드 2에서 슬라이드 2번으로 왔습니다. 글머리 기호 목록에 A.B.C. 번호 서식을 적용합니다. 그러면요. 글머리 기호 목록을 선택을 하시는 거예요. 자, 이 텍스트를 선택을 하시고 슬라이드 2번에 홈에 보시면 글머리 기호에 1, 2, 3에 보시면 얘는 모양이고요. 여기 있는 모양을 집어넣을 수가 있는데 문제에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숫자 A.B.C으로 적용을 하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럼 글머리 기호 번호 매기기에
ABC를 선택을 해주시면 되고, 그러면 적용이 됐잖아요. 그쵸? 자, 그 다음에 유인물 머리글의 날짜 개체를 제거합니다. 유인물 머리글. 그리고 얘는요, 보기에 보시면, 마스터 보기에 유인물 머리글의 날짜 개체를 제거합니다. 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 우리는 유인물 마스터로 들어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보는 거는 슬라이드지만 유인물 마스터에서 날짜 개체를 아예 삭제를 해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유인물 마스터에 들어가 보시면 여기에요. 보시면 여기 있죠? 개체 틀에 우리는 지금 뭐를 없애고 싶은 거예요? 날짜 개체를 제거합니다. 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이 아까 슬라이드 마스터 본 것처럼 유인물 마스터에 보시면 이 날짜 개체를 숨기고 싶은 겁니다. 여기 머리글, 날짜, 바닥글, 페이지 번호 다 표시가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날짜만 언체크를 하시면 날짜 부분만 삭제가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그 다음에 마스터 보기 닫기를 누르시고 저장을 해주시면 유인물은요 여기서 보이지 않아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는 슬라이드를 보고 있잖아요. 나중에 우리가 인쇄를 할 때 인쇄 모양을요 유인물로 바꾸면 그때 보이겠죠, 그쵸? 유인물. 그러면 아까 우리가 설정했잖아요. 여기 있는 부분이 날짜 부분이 안 나오는, 그쵸? 이거는 다른 설정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안 보이는 거고. 이렇게 하면요 프로젝트 2번 문제가 완성이 되잖아요. 그러면 얘도 저장을 하시고 다음으로 넘어가면 되죠. 그리고 우리가 시간이 없어서 헷갈려서 잘 못 푸는 거는 체크를 해 놓으시고 이거는 나중에 봐야지 라고 해서 넘어가시면 되세요. 이 파일은요 문제를 다 풀으셨으면 저장을 꼭 해주세요. 저장을 하시고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프로젝트 3번으로 볼게요. 프로젝트 3번으로 바로 갑니다. 프로젝트 3번. 얘는요, 작업 1번부터 4번까지 있네요. 그쵸? 여러분은 고객사에게 보여줄 개발 시스템에 관한 프리젠테이션을 준비하고 있대요. 프리젠테이션 포함된 수치 개체들을 작성하게 됩니다. 문제대로만 보겠습니다. 작업 1. 파워포인트의 눈금선을 표시하고 개체를 눈금에 맞게 이동되도록 설정합니다. 라고 되어 있죠? 얘는요, 보기입니다. 보여지는 거니까 보기에 보시면 표시 그룹에 여기요. 여기 자세히 보기 버튼을 눌러보세요. 그럼 메뉴가 나오고요. 뭐라고 되어 있나요? 눈금선을 표시하라고 되어 있으니까 화면에 눈금 표시를 해줘야겠죠? 화면에 눈금 표시 체크를 하고 맞추기에 개체를 눈금에 맞춰 이동 확인. 그러면 이 눈금선이 생기겠죠, 그쵸? 여기서 눈금선을 체크를 하셔도 되고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요. 이거 개체를 눈금에 맞게 이동하는 거 어떻게 해? 이거를 고민하지 마시고 자세히 보기 버튼을 누르셔야 됩니다. 그럼 메뉴가 메뉴 안에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조금 헷갈리긴 한데 눌러보시면 되니까요. 그리고 우리는 연습을 했으니까 다음번에 이 문제가 나오면 우리가 쉽게 맞출 수가 있어요. 자, 작업 2번을 보겠습니다. 슬라이드 3에서 글머리 기호 목록을 두 개의 열로 표시되도록. 그럼 일단은 슬라이드 3으로 오시는 겁니다. 그쵸? 위에 거는 제목이라고 했고요. 얘는 텍스트 상자인데 글머리 기호가 적용이 된 텍스트 상자. 홈에 보시면요. 얘는 두 개의 열로 바꿔주라고 했잖아요. 그쵸? 그러면 여기 단락에 보시면 우리 문제 1번 생각나나요? 글꼴을 눌러서 문자 간격을 설정한 거랑 단락을 눌러서 우리 여기 단락뒤 간격 설정한 거 있었잖아요. 그쵸? 여기 단락에 보시면 단이라고 있어요. 단을요 2단으로 바꿔주시면 돼요. 그러면 이렇게 한 줄로 되어 있던 게 한 개의 열로 되어 있던 게 두 개의 열로 잘리는 거예요. 만일에 얘를요 3단, 4단으로 바꾸면 거기에 있는 이 칸대로 나눠가지고 표시가 되겠죠. 1단, 2단. 그런데 이 문제에서는 슬라이드 3의 글머리 기호 목록을 두 개의 열로 표시되도록 열이 단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됐죠? 자, 작업 3번으로 넘어가서요. 슬라이드 5번에 추진책의 엑셀 파일에 표를 추가합니다. 라고 되어 있죠? 그럼 일단은 슬라이드 5번으로 가서요. 자, 우리는요, 엑셀 파일을 갖고 오셔야 되는 거예요. 그쵸? 그럼 어떻게 할까요? 여기서 슬라이드 3에서 삽입해서 여기 텍스트 그룹에 엑셀 파일을 갖고 와야 되잖아요. 그쵸?
그럼 여기 개체를 눌러보시면, 자, 개체를 눌러보시면, 이렇게 엑셀 파일을 갖고 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파일로부터 만들기를 눌러서 우리는 찾아보면 되겠죠? 찾아보기를 누르는 겁니다. 우리는 바탕화면에, 여러분들 시험 볼 때는요, 문서 폴더 안에 있을 겁니다. 그런데 저는 실전 모의고사 1회 안에 추진 체계를 불러와야죠. 그쵸? 확인. 그러면 이렇게 갖고 오고, 그 다음에 확인을 하면 되겠죠. 그쵸? 찾아보기를 눌러서 확인을 누르면 파일이 엑셀 파일에서 표를 읽어와서 집어넣어 주겠죠. 그쵸? 좀 시간이 걸리네요. 그러면 이렇게 자기가 엑셀에 있는 표를 표 형식으로 이렇게 뿅 집어넣겠죠. 그쵸? 그러면 이렇게 표를 갖고 왔으면 뭐 해결이 되는 거고, 지금 얘는요, 삽입의 개체의 그 파일을 갖고 온 겁니다. 그쵸? 작업 4번 보겠습니다. 슬라이드 6에 기본 콤보 차트를 추가합니다. 일단 먼저 해야 될 건 뭐요? 6번으로 오는 게 순서죠. 그쵸? 6번으로 와서 차트를 집어 넣으라고 했는데 기본 콤보 차트를 추가하라고 했잖아요. 그쵸? 그러면 차트 삽입을 눌러서 기본 콤보 차트가 어떻게 해요? 콤보. 자, 콤보 차트로 와서요. 기본형을 집어 넣습니다. 묶은 세로 막대형이랑 꺾은 선형 두 개가 콤보로 섞여 있다고 해서 요거를 넣는 거예요. 다른 거 말고요. 묶은 세로 막대형 말고 보조축 말고 이렇게 기본형만 제일 처음에 있는 것만 확인을 눌러주시면 차트가 그냥 들어가겠죠. 그렇죠? 그러면 이렇게 들어가고 엑셀은요 꼭 닫으셔야 돼요. 닫으시면 이렇게 차트가 자동으로 만들어지잖아요.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사용하실 때 바꿔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여기 항목이랑 이 계열이랑 수치들은 바꿔서 입력하시면 되겠죠. 자, 프로젝트 3번은요 이렇게 간단하게 끝나네요. 그렇죠? 프로젝트 3번은 이렇게 끝나게 되고, 자, 프로젝트 4번, 5번, 6번, 7번 또 마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얘는 작업이 1번부터 5번까지 있죠? 여러분들은 강의실에서 진행할 강의용 프리젠테이션을 작성하고 있대요. 자, 슬라이드 2번 구름 도형을 반으로 줄도록 크기를 조정합니다. 이때 도형의 높이와 너비는 비례를 유지해야 합니다. 그럼 일단은 우리가 해야 될 건 뭐예요? 슬라이드 2번에서 구름 도형을 선택하는 게 순서겠죠. 그렇죠? 그러면 슬라이드 2에서 구름 도형을 선택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해당하는 메뉴가 뜬다고 했죠? 그럼 서식에 들어가서 여기 크기라는 메뉴에 가볼게요.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서 반씩 수치가 정해져 있으면 얘를 선택하면 되겠지만 우리는 여기 자세히 보기 버튼을 누르면요. 그거에 해당하는 메뉴가 또 뜨겠죠. 그렇죠? 가로, 세로, 비율 고정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반으로 줄어든다고 했으니까 가로, 세로, 비율 고정을 누르고요. 높이와 너비를 50%로 만들어주면 되겠네요. 그렇죠? 그러면 얘가 높이와 너비를 조절을 해도 되고 얘를 2로 나눠가지고 해도 되고요. 여기 100%로 50%로 하면 반으로 주는 거잖아요. 그죠? 가로, 세열, 비율 고정 체크하시고 높이와 너비를 50%로 만들어 주시면 되겠네요. 그죠? 자, 슬라이드 2번의 구름 도형과 텍스트에 대한 애니메이션 경로를 다이아몬드로 변경합니다. 라고 되어 있네요. 그럼 일단은 이게 애니메이션이 적용이 됐는지 안 됐는지 알려면요. 애니메이션 메뉴에 들어가 보는 겁니다. 그래서요. 여기 1번이라는 메뉴가 표시가 되잖아요. 그렇죠? 그럼 미리 보기를 눌러보세요. 그러면 지금 이렇게 동그라미로 되는데 지금 어떻게 하래요? 다이아몬드로 변경을 하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럼 애니메이션에서 얘네를 선택해야겠죠. 그렇죠? 애니메이션 창을 열어볼게요. 그러면 지금 이 메뉴가 1번이 구름 이렇게 도형으로 시작되는데 얘의 효과를 다이아몬드로 바꿔주시면 되겠죠. 그런데요,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어떻게 해요? 두 개를 같이 선택을 하고 적용을 해주셔야 돼요. 두 개를 같이 선택을 하고 다이아몬드형으로 적용을 해주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아까 이 애니메이션이 같이 선택이 됐잖아요. 그렇죠? 하나는 그러면 동그라미로 하나는
다이아몬드로 바뀌면 안 되니까 두 개를 선택하신 다음에 효과 옵션에서 다이아몬드를 찾아주시면 되겠죠. 자, 3번이요. 슬라이드 노트 마스터에 2차라는 머리글이 왼쪽에 표시되도록 설정합니다. 라고 되어 있죠? 그럼 일단은 우리는 보기라는 메뉴에 슬라이드가 있잖아요. 자, 슬라이드 노트 마스터. 그러면 아까 우리 슬라이드 마스터, 유의무 마스터는 열어봤었는데 슬라이드 노트 마스터도 한번 열어볼게요. 슬라이드 노트 마스터를 열고요.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머리글이 왼쪽에 표시되도록 설정합니다. 라고 되어 있죠? 근데 아까 우리 날짜를 뺐잖아요. 그쵸? 날짜 뺀 것처럼 얘는요, 머리글이 표시가 안 돼 있어요. 그럼 머리글을 체크를 하면 머리글이 표시가 되고,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머리글에다가 2차라고 써주시면 안 돼요. 어떻게 하셔야 돼요? 삽입에 여기 머리글 바닥글에 들어가셔야 돼요. 들어가시고, 여기에 있는 머리글을 선택을 하신 다음에 2차라고 써주시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모두 적용을 눌러야지만 여기 있는 부분이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슬라이드 노트 마스터로 와서 마스터 보기 닫고 나오시면 되시죠? 그 다음에 여기 파일에 보시면 인쇄에 보시면 여기 슬라이드 노트로 가보면요. 여기 2차라는 값이 표시가 되잖아요. 그렇죠? 확인까지 해볼 필요는 없어요. 문제를 적용을 했으면 그냥 넘어가시면 돼요. 자, 4번이요. 슬라이드 4에서 텍스트 아래쪽에 12개와 행 4개의 크기의 표를 작성합니다. 이거는 보너스 문제죠? 슬라이드 4에서 슬라이드 4로 와서 텍스트 아래쪽으로 12개와 행 4개의 표. 그럼 삽입해서 표를 집어 넣으시면 되겠죠? 어떻게 해요? 열이 2개고 행이 4개. 이 표를 눌러보세요. 눌러보시면 표삽입 이렇게 표삽입이라고 해서 나오잖아요. 그러면 열이 2개고 행이 4개인 표를 집어 넣으시면 되겠죠. 그렇죠? 집어 넣으신 다음에 텍스트 밑으로 갖다 놓으시면 되겠죠. 자, 작업 4번도 했고 자, 5번이요. 가로 방향의 한 페이지당 3자의 슬라이드가 있는 프리젠테이션 4본을 문제가 틀렸나요? 3자의 슬라이드가 있는 프리젠테이션 4본을 세부 인쇄하도록 설정합니다. 첫 번째 페이지 모든 4본이 두 번째 페이지의 4본이 인쇄되기 전에 인쇄되어야 합니다. 얘는 인쇄 설정하는 문제네요. 그럼 파일에 자, 일단은 파일로 가서요. 인쇄로 갑니다. 그쵸? 그 다음에 우리는요, 복사본을 세부를 만들려고 했잖아요. 그쵸? 가로 방향의 한 페이지당 세부에 슬라이드가 있는, 문제가 틀렸네요. 3자가 아니라 부입니다. 세부에 슬라이드가 있는 프레젠테이션 4본을 페이지당 3자의 슬라이드가 있는, 이 제목이요. 제가 책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옮겨 적으면서 잘못 적었나 봐요. 세 장의 가로 방향의 한 페이지당 세 장의 슬라이드가 있는 프레젠테이션 4본을 세부 인쇄하도록 설정합니다. 그러면요, 복사본이 세부가 되는 거고요. 그렇죠? 세부가 되는 거고. 그런데 더 있어요. 첫 번째 페이지 모든 4본이 두 번째 페이지에 4본이 인쇄되기. 그러니까 1페이지 3장 나오고 2페이지 3장 나오고 다 3장씩 나오라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얘는요, 한 부씩 인쇄가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 번째 페이지 모든 4본이 두 번째 페이지 4본이 인쇄이 되기 전에 이거죠? 한 분씩 인쇄 안 함을 클릭하셔야 돼요. 그래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렇게 나와야 되잖아요. 그렇죠? 문제가 그렇잖아요. 세부를 인쇄하도록 설정을 하는데 첫 번째 페이지의 모든 4본이 두 번째 페이지의 4본이 인쇄되기 전에 인쇄되어야 하니까 자, 이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뭘로 바꿔야 돼요? 가로 방향의 한 페이지당 세로 방향이 아니라 가로 방향으로 바꿔주셔야 돼요. 그렇죠? 가로 방향.
이렇게 되겠죠? 자,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이게 말이 좀 어려운데 한 페이지당 뭐 이거는 복사 인쇄를 하시오라고 되어 있고 첫 번째 페이지의 모든 사본이 두 번째 페이지의 사본이 인쇄되기 전에 인쇄되어야 한다라고 했으니까 한 분씩 인쇄 안 함을 선택을 하셔야 돼요. 이렇게 하시고 저장 버튼을 누르면 모든 이 프로젝트 4의 설정들이 저장이 되겠죠. 그렇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못 푸신 거는 체크를 하시고 넘어가시면 되겠죠. 다음 프로젝트로 넘어가시면 됩니다. 자, 프로젝트 4번을 마쳤고요. 자, 5번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작업 4번까지 있네요. 여러분들은 안가에 근무하고 있으며 로비에서 사용할 키오스크를 제작하고 있대요. 자, 슬라이드 2번에서요. 자, 모든 오각형 도형에 보통 효과, 청록, 강조 5를 적용하고 둥글게 입체 효과를 설정합니다. 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럼 일단은 아까 우리 그룹 정할 때 했잖아요. 얘를 전체를 이렇게 선택을 하셔야 돼요. 하나하나 바꾸면 1이니까 이렇게 전체를 다 선택하시면 되겠죠. 눈의 휴식 이렇게 안 되게 이렇게 안 하셔도 돼요. 이렇게 선택이 돼도 전체가 선택이 되지 않으면 선택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얘만 선택이 되잖아요. 그렇죠? 서식에서 어떤 걸 찾아요? 보통 효과 청록 강조 5. 보통 효과 청록 강조 5. 보통 효과 청록 보통 효과 미세 효과 보통 효과 청록 강조 여기 있네요. 보통 효과 청록 강조 5로 선택했습니다. 아직 끝난 거 아니죠? 둥글게 입체 효과 도형 효과에 입체 효과 둥글게 이렇게 그럼 뭐 하는 거 없이 조금 입체 형식으로 바뀌었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 슬라이드 2와 슬라이드 3 사이에 나누기 전환을 추가합니다. 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어디를 선택해야 될까요? 자, 슬라이드 3을 선택하셔서요. 슬라이드 3을 선택하셔서 자, 전환 탭에요. 자, 여기 뭘 적용하면 될까요? 나누기 이렇게 선택을 하시는 거죠. 자, 슬라이드 2번이 안 한 이유는요. 슬라이드 2번이 하면 1번이 넘어갈 때 얘에 적용이 되는 거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얘는요. 조금 그렇긴 해요. 슬라이드 2와 슬라이드 3 사이에 나누기 전환을 추가합니다. 라고 돼 있으면 그러면 얘는요. 어떻게 슬라이드 3번에 추가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2에서 3번으로 넘어올 때 적용이 되는 거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3 사이에 라고 하면 3번에 적용을 하시는 겁니다. 2번을 하면요. 내가 1번에서 2번으로 넘어올 때 여기에 적용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2번에 3번 사이에서 마지막 3번에서 나누기 적용을 해주시면 돼요. 자, 작업 3번 슬라이드 4에서 초점은 자주 텍스트에 채우기 파란 강조색 3 선명한 입체 워드아트 스타일을 적용합니다. 그러면요. 일단은 4번 슬라이드로 와서 초점은 자주 얘를 선택을 하시되 얘는요. 뭐예요? 여기 서식에서 우리 아까 요 오각형 해가지고 어쩌고저쩌고 했던 것처럼 얘를 하면 안 되고요. 얘는 문제는요. 워드 아트 스타일입니다. 그럼 서식에 가서 워드 아트 스타일에서 찾아주시는 거예요. 파랑 강조 3 선명한 입체 파랑 강조 3 선명한 입체 파랑 강조 3 선명한 입체라고 있죠. 그래서 얘를 선택을 하시고 워드 아트 스타일만 바꿔주시면 돼요. 자, 슬라이드 4에서 두 개의 사각형 도형 그룹과 화살표 도형이 수직으로 가운데 오고 가로 간격이 동일하도록 정렬시킵니다. 얘는요. 슬라이드 4에서 두 개의 사각형 도형 그룹과 얘네들과 도형 주위를 이렇게 선택을 하셔야겠죠. 그렇죠? 선택을 하신 다음에 여기 그리기 도구에 메뉴가 생겼잖아요. 정렬해서 여기 맞춤에 들어가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중간 맞춤. 그러면 얘를 기준으로 중간 맞춤을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어떻게 해요? 문제의대로. 여기 보면 도형이 수직으로 가운데 왔고, 그쵸? 가로 간격이 동일하게, 가로 간격을 동일하게 이렇게 맞춰주시면 내가 선택한 부분에서 얘네들을 중간으로 맞추고 가로 간격을 동일하게 이렇게 맞춰주시면 되겠죠?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게 뭐냐면요. 미국에서 이 2016 문제를 만들었잖아요. 그쵸? 그 다음에 한국 IBM에 이거 문제 새롭게 바뀌었으니까 2016으로 버전 올려서 문제를 해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IBM에서요. 제 생각에는 영어를 아주 잘하는 사람이 해석을 한 거예요. 한국말을 잘하는 사람이 해석을 했다고 하면 이 문제는 되게 쉬워졌을 겁니다. 그래서 수직으로 가운데 오고 가로 간격이 동일하도록 이런 부분들이 이 메뉴에는 없는 우리가 콩글리시로 해석을 했다면 되게 쉬웠을 거예요. 그렇지만 잉글리시로 해석을 했기 때문에 문제 중에 이렇게 간혹 도형이 수직으로 가운데 오고 이런 부분들 헷갈리는 부분들이 나오거든요. 근데 그거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번역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감안을 하시고 문제를 푸셔야 돼요. 아시겠죠? 이렇게 되면 프로젝트 5번도 완성이 되고 프로젝트 6번으로 바로 가보겠습니다. 여러분은 고객사에게 보여줄 컨설팅 프레젠테이션 작성하고 있으며 주제와 관련된 개요 보고서를 준비하고 있대요. 작업 1번부터 4번까지 있네요. 프레젠테이션 마지막 위치에 작성 기법 DOCX의 개요를 슬라이드로 추가합니다. 라고 했으니까 일단은요. 제일 마지막으로 오시는 게 순서예요. 그렇죠? 슬라이드에 맨 마지막으로 오시는 거예요. 슬라이드 4번 슬라이드를 선택을 하고 그 다음에 홈 탭에 보시면 슬라이드 그룹에요. 여기 새 슬라이드를 눌러보시면 슬라이드 개요라고 있습니다. 우리 이전에 생각나세요? 슬라이드 다시 사용 눌러가지고 이전에 파워포인트 갖고 와서 두 번째 슬라이드 집어넣었었잖아요. 그렇죠? 이번에는 슬라이드 개요를 눌러서 바탕화면에 있죠. 여러분들 시험 볼 때는 문서 폴더 안에 있을 겁니다. 여기에 뭘 갖고 와요? 작성 기법이라는 개요를 갖고 오셔야죠. 그쵸? 확인. 삽입. 이렇게 하면 4번 이후로 이렇게 세 장의 슬라이드를 갖고 왔잖아요. 그쵸? 그러면 삽입이 된 거고 프레젠테이션에 있는 제목 없는 구역의 이름을 도입으로 수정한대요. 자, 여기 기본 구역이 있고요. 지금 얘가 제목 없는 구역이잖아요. 그쵸? 그러면 얘를 눌러서요. 자,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누르면 구역 이름 바꾸기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얘를 도입 이름 바꾸기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자, 3번이요. 슬라이드 2번에 레이저 소리를 전환에 추가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슬라이드 2번에 전환으로 가서요. 그쵸? 그 다음에 소리에 어떻게 하면 돼요? 레이저 소리를 넣어주시면 되겠죠? 레이저. 자, 슬라이드 2에서요. 우리 전환에 들어와서 레이저 소리를 했잖아요. 그쵸? 얘를 한번 보겠습니다. 어떻게 되냐면, 내가 파워포인트를 할 때, 넘어갈 때요. 슬라이드 2번에만 레이저 소리가 나는 거예요. 다른 거에서는 소리가 안 나잖아요. 그쵸? 자, 계속해서, 작업 4번이요. 슬라이드 1, 2, 3, 6, 7만 포함하는 슬라이드 쇼 재구성을 확인이라는 이름으로 구성합니다. 얘는 슬라이드 쇼에서요. 슬라이드 쇼 재구성을 눌러서 여기서 새로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그쵸? 확인이라고 쓰고요. 그 다음에 뭐만 필요하대요? 1, 2, 3, 6, 7 1, 2, 3, 6, 7 추가를 해서 여기 확인이라는 슬라이드 쇼로 만들어 주시면 되겠죠? 이렇게 하고 닫기를 누르시고 저장을 하고 넘어가시면 프로젝트 6번도 간단하게 끝나잖아요. 그쵸? 자,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프로젝트 7번이요. 한 7문제 정도 나오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도 한 7문제 정도 나왔거든요. 그리고 작업은 한 1번부터 한 5번, 7번 정도까지. 그래서 그렇게 점수들이 매겨지니까
그것들을 기준으로 해서 공부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최신 모의고사만 풀고 메뉴들이 어디 있는지만 아시면 여러분들이 쉽게 문제를 풀 수가 있어요. 자, 문제 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마케팅 부서에서 근무합니다. 제품에 대한 마케팅 정력을 상사에게 보고할 프리젠테이션을 만들고 있대요. 자, 1번 문제가 문서 속성과 개인정보를 제거합니다. 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럼 얘는 정보에서 이 문제 확인에 들어가 보시면요. 문서 검사라고 있어요. 프리젠테이션에서 숨겨진 속성이나 개인정보를 검사합니다. 라고 되어 있잖아요. 얘를 눌러보시면요. 이렇게 여러 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검사 단추를 클릭을 하면요. 검사를 해요. 자, 여기서 문서 속성 및 개인정보라고 되어 있잖아요. 여기서 모두 제거를 눌러주시는 거예요. 모두 제거. 그러면 문서 검사가 완료됐고 제거가 됐고요. 닫기를 누르시면 1번 문제는 해결이 되는 거예요. 간단하죠? 자, 작업 2번이요. 슬라이드 1에서 오디오가 자동으로 재생되도록 배경음악 mp3 배경음악 파일을 삽입을 하고 그럼 일단은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일단은 돌아가서 슬라이드 몇 번으로 와요? 슬라이드 1번으로 와서요. 그쵸? 그 다음에 mp3를 삽입을 해야겠죠? 오디오 파일 내 PC 오디오 그 다음에 바탕화면에 실전 모의고사 배경음악 삽입 이렇게 삽입을 하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볼륨은 중간으로 재생, 슬라이드 쇼 중간에 오디오 클립 아이콘을 숨깁니다. 재생 탭으로 들어가서요. 여기 오디오 옵션 그룹에 시작 단추를 클릭을 하고요. 얘를 자동 실행 되도록. 그 다음에 볼륨을 바꿔줘야 되잖아요. 그죠? 볼륨을 중간으로 하고요. 그죠? 그 다음에 오디오 옵션에 보시면 쇼 동안 숨기기라고 있죠? 쇼 동안 숨기기를 체크해 주시면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 슬라이드 쇼가 시작될 때 자동으로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비디오는 쇼 동안 숨겨지게 되겠죠. 볼륨은 중간 사이즈고 문제대로만 해주시면 됩니다. 슬라이드 3번이요. 슬라이드 3에서 첫 번째 줄은 슬라이드가 나타날 때 왼쪽으로 날아오르고 다음 줄부터는 이전 줄이 날아오고 2초 이후에 왼쪽에서 날아오도록 애니메이션 효과를 복잡하네요. 슬라이드 3에서 애니메이션이 나오면 애니메이션으로 가서요. 애니메이션 창을 열어놓으시고 문제를 푸시면 됩니다. 애니메이션이 하나도 설정이 안 돼 있네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하나씩 하시면 되겠죠? 애니메이션 설정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슬라이드 3으로 왔고 그 다음에 애니메이션 창을 열어놨어요. 일단 저는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자, 슬라이드 3에서 텍스트의 첫 번째 줄은 슬라이드가 나타날 때 바로 왼쪽에서 날라온대요. 그러면 애니메이션 설정을 해볼게요. 자, 여기 날아오기 그쵸? 그런데 이 글씨들이 1, 2, 3, 4로 다양하잖아요. 그쵸? 우리는 방법들이 다 틀려야 돼요. 첫 번째 애니메이션은 어떻게 돼 있어요? 줄은 왼쪽에서 날아와 라고 했으니까 얘는 왼쪽에서 날아와. 그 다음에는요? 어떻게 하면 돼요? 그 다음에 다음 줄부터는 이전 줄이 날아오고 2초 이후에 왼쪽에서 날아온대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여기서 다음 거는 이전 효과 다음에 2초의 지연 시간을 두고 얘도요. 어떻게 해서 왼쪽에서 날아오면 되는 거예요. 하나 날아왔죠? 그쵸? 그러면 자, 첫 번째. 자, 미리 보기를 해볼게요. 맨 처음에는 하나 날아왔어요. 2초 있다가 날아오고 또 2초 있다가 날아오고 됐죠?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문제대로만 해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 문제요. 마지막 문제네요. 슬라이드 5에서 컨텐츠 두 개의 레이아웃을 적용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슬라이드 5번을 선택을 하시고 어떻게 하면 될까요? 5번 슬라이드로 와서 홈 탭에 레이아웃을 집어넣는 거잖아요. 그쵸? 홈에서 슬라이드 그룹에 레이아웃에서요. 컨텐츠 두 개로 바꿔주시면 돼요. 이렇게. 컨텐츠 두 개로 바꾸면 슬라이드 5번 슬라이드 레이아웃이 컨텐츠 두 개의 레이아웃으로 바꿔지겠죠. 그쵸? 이렇게만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문제대로 다 풀어봤고요. 모의고사가 2회, 3회 있습니다. 그래서 모의고사 2회, 3회까지 이렇게 연습하면서 풀어보시면 똑같은 유형들이 반복돼서 나오기 때문에 이 유형들만 잘 익혀 가시면 우리가 시험장에 가서도요, 쉽게 풀 수가 있겠죠? 네, 물론 그냥 이 책을 보고 그냥 연습을 하셔도 되지만, 시간이 없거나 방법들이 잘 생각나지 않으면 너무 어색하거나 힘드시면 이 영상을 보시고요. 반복해서 돌려보시고, 좀 도움이 많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자, 잘생긴 이민함이었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